오늘 다룰 주제는 학교 폭력입니다. 그런데요, 좀 특별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 남영민 노무사의 눈으로 본 학교 폭력 처리 과정의 문제점인데요. 그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니,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가 왜 학교 폭력 얘기를 하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게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문제 같잖아요. 하지만 남영민 노무사의 분석을 들어보시면 이 두 문제 사이에 정말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구나. 그리고 학교 폭력에만 있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한 분이 바로 남영민 노무사입니다. 이분은 그냥 직장 내 괴롭힘 분야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대책위원으로 직접 활동했던 경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전문성이랑 학교 현장의 경험을 모두 갖춘 분인 거죠. 그의 시선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남형민 노무사의 분석을 어떤 순서로 따라갈지 한번 보시죠. 먼저 전문가의 시선으로 문제의 구조를 짚어보고 실제 통계로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한 다음에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죠. 남 노무사가 핵심 문제로 지적하는 쌍방폭행의 함정을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마지막으로 그가 내놓는 해법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문가의 시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맨날 듣던 학교 폭력 문제를 왜 굳이 새로운 렌즈로 봐야 하는지 남영민 노무사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남영민 노무사가 딱 짚어내는 게 뭐냐면요. 직장 내 괴롭힘이랑 학교 폭력이랑 구조적으로 너무나 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학교 폭력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싸한 명분 아래서 사건을 덮어버리거나 불공정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남 노무사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영민 노무사의 이런 우려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실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최근 1년 동안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 비율이 2.5%입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거예요. 2013년에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고요.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폭력 유형을 보면 언어 폭력이 가장 많고 집단 따돌림, 신체 폭행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남영민 노무사는 이 통계에서 특히 한 가지 유형의 증가세를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신체 폭행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체 폭행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어요. 남영민 노무사는 몸에 직접적인 폭력이 늘고 있다는 이 추세가 정말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남영민 노무사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학교가 어떻게 불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가 말하는 쌍방폭행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쌍방폭행은요,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그 쌍방폭행과는 좀 다릅니다. 남영민 노무사가 문제 삼는 쌍방폭행은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맞던 아이가 참다 못해 한번 맞거나 밀쳤는데 이걸 가지고 어허, 너도 때렸네? 둘 다 잘못했어! 이렇게 퉁쳐버리는 거죠.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조용히 덮어버리려는 학교의 아주 편리한 도구라는 겁니다. 아니, 학교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남영민 노무사는 몇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학교 평판 떨어질까봐, 일 처리하기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심지어는 가해 학생의 인권이라는 명분을 이상하게 갖다 붙이면서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빨리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불공정한 절차가 한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자리에 가해 학생으로 오겠습니다. 이게 남영민 노무사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직접 들었던 한 피해 학생의 마지막 진술이었답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말이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학생의 절망과 분노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문제는 그냥 억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생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됐어요. 최근에 대입제도가 바뀌면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있으면 최대 200점까지 감점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건 사실상 주요 대학은 가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정책의 의도는 좋죠.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줘서 학교폭력을 막자는 거니까요. 하지만
남형민 노무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합니다. 그가 지적한 쌍방 폭행 함정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피해 학생에게 이 정책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남영민 노무사는 이 강력한 처벌 규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냐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 기록 남으면 애 인생 망한다 라는 새로운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위한다는 핑계로 사건을 더 교묘하게 은폐하려 들 것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죠. 자, 그럼 이 꼬일대로 꼬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남영민 노무사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남영민 노무사의 제안은 아주 명쾌합니다. 딱 3가지예요. 첫째, 다른 무엇보다 조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어라. 둘째, 맞다가 저항한 걸 기계적으로 쌍방폭행으로 몰아가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공정한 조사 과정 자체가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는 걸 제발 좀 인식하라는 겁니다. 결국 남영민 노무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학생의 장래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지 말라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조사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 그 자체라는 겁니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사실 모든 게 의미가 없다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불공정한 학폭 조사는 선량한 학생의 장래를 망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우려와 제안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남영민 노무사의 분석은 우리 사회 전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공정한 조사 과정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는 학생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